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하칩니다. 지금까지 할리퀸과 조커를 자세하게 파헤쳐봤잖아요. 이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역사와 나머지 멤버들 살펴봐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1950년대) 미국 정부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트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창설했는데 이게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예요. 따라서 초창기에 등장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특공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4명의 멤버 중 2명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비운의 팀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아만다 윌러가 이 팀을 새롭게 부활시키면서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만다 윌러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사실 아만다 윌러는 18살 때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여인이었지만 범죄자에게 2명의 자녀와 남편을 잃게 되면서 범죄를 소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잔인하고 냉철한 인물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그녀는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태스크포스 X의 파일을 찾아서 태스크포스 X를 재탄생시키는데 이 하부 조직이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예요. 그리고 그녀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리더였던 닉 플래그 주니어를 영입하고 멤버들을 모두 범죄자로 채워 넣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히어로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임무가 세상에 공개되어도 언제든지 범죄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난장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악당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독단적이죠. 또한 아만다 윌러는 범죄자들을 원활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핑계일 뿐 대부분 이용만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더라고요. 양아치야.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아만다 윌러의 모습은 리부트 전에는 뚱뚱한 흑인이었지만 리부트 이후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흑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DC의 실드라고 알려진 아거스와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자주 묘사되는데 쉽게 말하면 DC 코믹스의 닉 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부트 전에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는 데드샷과 브론즈 타이거, 캡틴 부메랑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악당들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어요. 리부트 이후에는 할리퀸과 엘 디아블로, 킹샤크, 데스 스트로크 같은 유명한 악당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더 큰 인기를 불사하게 되었죠. 원작에 등장하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200명이 넘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등장하는 멤버만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데드샷의 본명은 플로이드 노턴으로 리부트 되기 전에는 폭력을 썼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다가 실수로 형을 죽이면서 암살자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리부트가 된 이후에는 범죄자들의 총격으로 가족을 잃고 분노하며 암살자가 되었다는 설정으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초기에는 최강의 명사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 모습이 바로 데드샷이에요. 좀 허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허접한 모습이었던 데드샷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영입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된 캐릭터로 변모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데드샷은 데스 스트로크와 함께 DC 코믹스 최강의 살인 청부업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데드샷은 DC 코믹스 최고의 명사수로 총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알 하나로 여러 명을 죽이거나 총알에 박힌 자리에 또 총알을 박아 넣는 건 그에게 매우 쉬운 일이죠. 설령 상대방이 두꺼운 갑옷을 입고 등장한다고 해도 총알을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중첩해서 쏘면 되니까 그의 표적이 되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10번 찍은 나무는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드샷은 탄피에 이니셜을 새겨 넣어 자신의 실력을 자주 뽐내게 되는데 유일하게 저격에 먹히지 않는 인물이 배트맨이었어요. 그래서 데드샷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배트맨에게 많은 집착을 하는 악당으로 묘사되죠. 높은 내구력을 지닌 방탄 슈터와 갈고리 기능이 포함된 기관총을 양 손목에 장착하고 있으며 모든 탄환과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인공눈을 달고 있어요. 또한 데드샷은 뛰어난 민첩성과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 전술과 더불어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리더를 전담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윌 스미스가 데드샷의 역할과 코스튬 제작까지 참여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또한 할리퀸을 사이에 두고 조커와 삼각관계를 이룬다고 하는데 원작에서도 데드샷과 뭐 이런 삼각관계를 많이 만들어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인공눈이 오른쪽에 달려있었는데 영화는 그 반대예요.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원작에 등장하는 캡틴 부메랑은 총 2명이 존재하는데 먼저 1대 캡틴 부메랑의 본명은 조지 하크네스예요. 그는 게임 회사에서 부메랑 던지기 시험을 보이다가 실력을 인정받고 캡틴 부메랑이라는 직책과 함께 코스튬을 받게 되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범죄의 그 좀도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까지 얻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다 보니까
점차 유명한 악당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양아치에서 유명한 악당이 됐네요.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편 2대 캡틴 부메랑의 본명은 오웬 머서로 1대 캡틴 부메랑인 조지 하크네스와 멜로니 스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캡틴 부메랑을 물려받았죠. 근데 이 둘은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1대 캡틴 부메랑은 잔인하고 냉정한 성격 때문에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죠. 그 반면 2대 캡틴 부메랑은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악당과 히어들을 두루두루 친구로 두고 있죠. 저기 보이는 게 슈퍼걸이에요. 섹시하다. 저런 친구 가졌으면 됐지 뭐. 이 밖에도 플래시를 비롯해서 많은 히어로들과 친구를 먹고 있잖아요. 또한 1대 캡틴 부메랑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부메랑을 사용하며 던지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 반면 2대 캡틴 부메랑은 일시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으며 부메랑 던지기의 달인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2대는 1대 부메랑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스피드 물량을 먹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니니지의 출기 빤 거네. 네, 맞아요. 돈이 많은 인물이지. 영화에 등장하는 캡틴 부메랑은 1대 캡틴 부메랑으로 제이 코트니가 역할을 맡았으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더럽다고 전해져요. 예고편에서도 많은 들어온 성격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얘가 많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킬러 크록의 본명은 웨이런 존스로 선천적으로 피부가 비닐로 변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외모 때문에 이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죠. 저 장면이 피부가 비늘로 변하잖아요.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모가 박박 문지르는 장면인데 솔직히 안 벗겨지죠. 피나죠. 예, 게다가 이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다 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좀 성격도 개팍하고 그래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또 이모한테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게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킬러 크록은 초인적인 힘과 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내구력을 지닌 가죽 피부와 날카로운 발톱과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전문 레슬링 기술과 다양한 격투 기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접전의 최강의 캐릭터죠. 아데웰 아킨 누오의 아바제가 킬러 크록을 연기하며 잔혹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죠. 사실 원작에서는 킬러 크록 말고 킹샤크라는 캐릭터가 더 유명해요. 근데 영화에서 굳이 킬러 크록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CG.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에서 보면 가리지 않고 먹어요. 좀비든 뭐 사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자취성이고, 킬러 크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규칙도 좀 많고. 어떻게 보면 양들의 침묵에 한니발 렉터랑 비슷하네요. 마스크 찍어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카타나의 본명은 타츠 야마시노로 어렸을 때부터 무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담는 소울테이커라는 검을 얻게 되면서 더욱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전투 중에 죽은 적의 영혼을 검에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가 거듭될수록 그는 더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검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법검을 든 사무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쿠하라 카렌이 카타나를 연기했는데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또한 영화에서는 릭 플래그의 경호원으로 등장하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소울테이커라는 검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본명은 리처드 플래그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초대 리더였던 릭 플래그 시니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릭 플래그 주니어라고 불리죠. 그는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후 한동안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이끌었는데 이후 아만다 릴러가 범죄자로 이루어진 새로 팀을 결성하자 그녀를 도와 팀과 범죄자들을 조율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돼요. 공군 대령이었던 릭 플래그는 뛰어난 비행기 조종술과 전투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략 전술, 특공 무술, 상황 판단 능력 등 어떻게 보면 리더에 최적화된 인물이죠. 조엘 킨나만이 닉 플래그를 연기하며 아만다 릴러를 도와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리부트가 되기 전에는 릭 플래그가 대부분의 팀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근데 리부트가 되면서 데드샷이 팀을 이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는 리부트 전과 후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샷과 릭 플래그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릭 플래그는 아만다 릴러의 입장을 대변할 것 같고 데드샷은 범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슬림 낫의 본명은 크리스토퍼 바이스로 주로 파이어스톤과 싸웠던 작은 악당에 불과했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악당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얘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인지도가 그거 약하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저걸 누가 알아봐.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슬림낫은 암살과 침투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수한 로프를 무기처럼 사용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호크아이가 그 다양한 화살을 사용하잖아요. 그 화살이 그냥 로프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하네요. 영화에서는 아담 비치가 슬립낫을 연기하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노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인첸티스의 본명은 중문유로 우연히 비밀통로에서 자모르를 만나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때 자모르가 이런 예언을 하죠. 별들이 일직선으로 놓이는 날 중문이 세상을 구하고 마법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슈퍼걸의 해방을 놓으면서 그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분노한 중문은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악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녀는 인첸트리스라는 주문을 외워서 강력한 마법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DC 코믹스의 그 사잠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랙 아담, 마블 코믹스의 미즈 마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그녀는 순간이동과 텔레파시, 공중부양, 투명화, 비행 변신 등의 능력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강력한 주문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모델과 배우로 인기가 많은 카라 델라바인이 인첸트리스를 연기하며, 원작과 다르게 영화에서는 고고학자로서 고대 문명을 찾던 중 동굴에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캐스팅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팬들이 할리퀸을 칼라 델레바인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고 로비가 완벽한 싱크로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할리퀸이 탄생했는데, 만약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칼라 델레바인이 할리퀸을 연기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고였겠죠. 근데 마고로비도 뭐 훌륭합니다. 그럼 됐지 뭐. 된 거야. 원작에서의 엘 디아블로는 총 3명이 존재하는데, 먼저 1대 엘 디아블로인 나자루스 네이는 아파치족 주술사인 와이즈 와울에게 능력을 받아 엘 디아블로가 되는데, 그냥 총을 잘 쏘는 카우보이에 가까웠어요. 100년 후 국선 변호사였던 라파엘 산도발이 부조리한 사이에 분노하면서 2대 엘 디아블로를 거듭나게 되는데, 뭐 얘도 이름만 계승했을 뿐 결국은 권투와 무술 실력이 뛰어난 그냥 자경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차토 산타나가 1대 엘 디아블로의 나자루스 네인에게 능력을 받으면서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엘 디아블로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의 시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대는 그냥 카우보이, 총을 잘 쏘는, 뭐 그 당시 한 8개의 총을 한 번에 다루고 채찍을 들고 했다는데, 또 2대는 이제 매드맥스라고 아시죠? 서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도로에서 이제 깽단이나 이런 게 생겨나면서 그런 엘 디아블로의 모습이 그려졌고, 이건 이제 초자기 존재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런 존재가 탄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3대 엘 디아블로는 깽단에게 진빚을 갚기 위해 그들의 일을 돕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피치 못하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엘 디아블로는 스스로 자수를 해요.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만다 윌러가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차설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입한 캐릭터예요. 본성은 착하네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잘 쓰진 않지만 한번 분노하며 온몸을 발화시켜 엄청난 하염을 만들어내잖아요. 하지만 이 능력을 쓸 때마다 몸에 있는 문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하염 능력자보다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그쵸. 판타스틱 4의 휴먼 토치라든지 뭐 기타 뭐 다른 하얀 능력자들은 그런 제약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한번 능력을 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죠. 영화에서는 제이 헤르난데스가 엘 디아블로를 연기하며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신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불을 자유롭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작과 비슷한 모습을 그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작에서도 보면 엘 디아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정한 데드샷과 많이 싸워요. 이제 예고편에서도 보면 엘 디아블로랑 데드샷이랑 서로 이제 대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아무래도 그 과정이 데드샷이 무지하게 막 학살하고 다니니까 엘 디아블로가 그거를 저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역사와 모든 멤버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영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되네요. That's a good idea, honey.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